냥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 계시는 유저분들 제 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손짓이나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우 격하게 헤드뱅이. 감사하고 죄송한데 옆에서 이러시면 어지럽거든요 선생님.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낭팜 서버에서 양팜에서만큼은 그래도 우리 서버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로 소통을 좀 더 해보고 싶다 라는 취지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4회차를 맞이하게 됐고 강연을 하게 된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철없이 기적을 꿈꾸는 남자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 처음 이 자리에서 제가 첫 강연을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금방 두 자릿수도 넘어갈 그럴 시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4회차로 준비해온 강연의 주제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과 관련된 단어만 들어도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주제를 들고 와봤어요. 칭찬의 사전적인 의미를 일단 찾아봤어요.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남을 칭찬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찬사 혹은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위해 칭찬한다고 표현할 때 헌사라는 말을 또 많이 쓰거든요. 결국엔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엮이지는 않죠. 조금 이제 비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양팜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이 관리자님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인원들을 딱 조절해 가시는 디코에서 가끔 그 게시판을 저도 눈여겨볼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이런 벌을 받지? 하고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내 맘 같지 않아. 이 서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늘 내 맘에 그 좋은 영향으로 만나는 사람이 100% 다 있지는 않다. 꼭 어딜 가나 10명 중 1명 꼴은 좀 공감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또 인간관계 이거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특히나 또 말을 아예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하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제3자나 누가 이렇게 들어봐도 절대 저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사람이 되게 언짢은지, 분명히 저 사람이 맞는 말을 내뱉는데 왜 나는 기분이 점점 더러워지지? 이런 감정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요즘 말로 이걸 돌려서 표현하면은 일명 팩트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쓰라린 건가? 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말을 내뱉었을 때가 특히 그런 유형의 사람이 주로 내뱉는 그 말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쪽 혹은 지시, 뭐가 됐든 일단 비판과 비난, 엄청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특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가족이죠. 부모, 형제, 정말 또 가까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지인들.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 여기 이제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성인이 되었다곤 쳐도 여전히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어리숙한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더 그렇죠. 내 새끼는 이제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잘 먹고 보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시곤 하는데, 근데 특히 아무리 부모님이고 가족이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아빠 성격 알아볼라? 하루 이틀이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 거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알아볼라?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방울뱀이 내는 그런 소리를 내시면서 네. 보통은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말이 안 나가고 야 이제 아시죠? 예. 오히려 차라리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는데 자꾸만 저렇게 방울뱀 소리를 내시면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하거나 상황을 맞이하고 겪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온전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마음 먹은 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맘처럼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런 경험들이 고스란히 나의 말투로 적용이 돼서 녹아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특성이. 제 간단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는 유튜브는 온전히 취미용으로 활용하는 채널이에요. 뭐 종종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서도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송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큼은 제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다라는 판단에 정말 순수 취미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노래를 또 하기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즐겨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커버 노래 준비하고 할 때 예전에 이제 초반 한동안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느낌의 뉘앙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지금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덕담 같은 걸 좀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과의 사이가 아니고 온전히 이제 제가 스스로 뭐 노래 커버든 아니면 현생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할 때 제가 온전히 저의 바운더리 영역 안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엄청 센치하고 예민하고 스스로한테 많이 좀 까칠한 유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혼자 있을 때 그 노래 커버 준비할 때 저는 이래요. 잘해야 된다. 야, 이번 곡 어떻게 해서든 100% 완벽하게 마음 들 만큼 해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 노래가 나중에 영상으로 공개됐을 때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그래도 잘 부르셨다, 열심히 잘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들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내재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습 때 진짜 노래를 정말 수백 번 찾아서 듣고 부를 때에도 계속 그 음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한테 굉장히 치열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엄격해요, 제 자신한테. 물론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남한테는 좀 약간 친절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자기 자신을 놓고 봤을 때는 정신 차려, 너 똑바로 해야 돼, 막 약간 이런 유형으로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이런 일화를 하나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유럽으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유럽으로 가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유망주 선수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럽하고 본인의 고국 한국에서 축구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해보니까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이제 어린 선수 친구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것 같고 유럽은 즐기려고 축구를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랑 할 때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경기를 뛰다 보니까 자꾸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고 공이 멀리 막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더 창조적인 플레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소년 친구의 요 대목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기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몸에 힘 잔뜩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잘 되지 않았고, 뭔가 좀 더 힘을 빼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할 때는 훨씬 더 이게 창조적인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칭찬이라는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어떤 칭찬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살짝 그걸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냥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사회랑 그 모습이랑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어떻게든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상위권이라는 그룹 안에 들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열심히 이렇게 힘을 줘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나라 해외 분들을 활동하는 걸 보면은 약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쟤 나랑 똑같은 10대인데 벌써 뭐 부모를 잘 만났는지 아니면 뭐 집안이 하여튼 부유했는지 어땠는지 엄청 유명한 선수,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특히나 어린 나이일수록 저는 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 말하는 것과 그 말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는 거에 따라서 이 친구들한테 영향이 가고, 이 친구들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방향성을 딱 결정할 수 있는, 이 말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 나 요번에 취직했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전체 모의고사 봤는데 5손가락 안에 상위권에 들어봤어요. 딱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좋겠구나, 아유 우리 딸 칭찬받아야겠네, 너무 멋있는데? 이런 집안이 있는 반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살근살근한 집안이 있는 반면에 또 엄마 아빠 나 이제 취직했어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정신 바짝 차려, 항상 겸손해야 된다, 회사 들어가서 상사 말 잘 들어야 되고 선배 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못 박을 각오 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뭔가 칭찬이나 이런 걸 듣기를 원했는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오히려 막 긴장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이런 걸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히나 이런 칭찬에 대해서 좀 인색하고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은 것 때문에 긴장이 느슨해지고 풀어져서 잘 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박혀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타이밍에는 그냥 좀 이렇게 너 너무 고생 많았다, 등 딱 두드려주면서 너 잘했어, 너 이것만 해도 너 충분히 잘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지 못하고 야 기왕 할 거면 좀 더 하지, 아이고 아깝네. 그러니까 이 아깝다라는 단어 자체도 그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아깝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아유 그랬어, 아이고 좀만 더 했으면 1, 2등 할 수 있었던 건데 아유 아깝네, 아쉽네, 그래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게 있는 반면 반대로 아휴 아까워라, 까비. 뭔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서 뒤는 굳이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그 한숨 섞인 말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솔직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이렇게 막 많이 다운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듣고자 했던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앞서 비유했던 게 물론 이제 뭔가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이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느슨해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몸도 아플 수 있고 하니까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정말 싫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조차도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은 이게 마음이 열리려다가도 확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어떤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왜 중요한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하고 나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도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하고 나의 사이가 좋다라는 거, 즉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소리인 거죠. 내가 내 자신한테 해주는 말 같은 거, 극장이나 드라마 같은 걸로 치면 독백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이 셀프 텔러가 어느 순간 이게 확 딱 등장하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순간적으로 어떤 긴박한 상황에 내가 딱 놓였을 때, 예측하지 못하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확 놀라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이 셀프 텔러가 확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내가 길을 어디를 가다가 예를 들어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이제 한눈판 사이에 앞에 전봇대를 머리를 촥 부딪혔어. 아플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앞에를 못 봤기 때문에 엄청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딪힌 순간에 두 종류의 셀프 텔러가 확 등장을 한대요. 하나는 내가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야, 더 크게 안 다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전봇대였길 망정이지, 아니 만약에 뭐 차가 이렇게 막 달려든다, 위험한 뭔가가 달려든다 였었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셀프 텔러가 있는 반면, 순간적으로 막 부딪혔어. 일단 자동적으로 아이 17 일단 아이 쌍시옷 개나리 꽃바 막 개자로 시작하는 말도 나오면서 전봇대한테 막 욕하고 발길질하고, 어쩐지 오늘 운수 좋다고 했다, 어쩐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했어 인생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두 종류. 여러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자 반응하는, 자동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이 셀프 텔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들의 언어 혹은 비언어적 표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항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 친구들, 뭐 그 밖에 학교 다니신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동아리, 어디 공동체에 속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엔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딱 표현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들을 배워오면서 자란 거예요. 뭐 정말 부모님이 그게 가장 1순위겠죠.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것. 아빠의 말투, 엄마의 성격, 오빠의 어떤 그런 성향.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위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 혹은 사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줬는가,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셀프 텔러가 형성이 되어 간다고 해요. 사건 사고라는 게 내가 원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겪게 되는 거고, 내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는 나는 한 번도 겪은 일이 아닌데, 나는 겪어본 적이 없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인데, 내 어른들이라는 사람, 부모라는 사람들, 인생 선배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조언이랍시고 이런저런 얘기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건 사고를 겪었던 그 순간에는 사실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얘기를 들어줄 귀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 순간에 나는 이제 공감을 받길 원하고 위로의 말을 받길 원하고. 제가 사건 사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떤 안 좋은 쪽으로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그거예요. 앞서서 뭐 시험 성적을 정말 잘 봤어,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 이런 좋은 사례들도 사건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듣겠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칭찬이라는 거. 이 칭찬이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뭐 너 이거 성과를 이뤄내서 잘했다, 훌륭하다가 이게 아닌 거거든요. 칭찬이라는 이름 아예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사실은 정말 듣고 싶은 그 나만의 그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귀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양팜 식구분들 각자마다 나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좋더라, 나는 이런 칭찬을 해줄 때 참 힘이 나는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사실은 뭔가 굉장히 칭찬받아서 내가 긍정의 에너지 뭐 몇백 프로가 막 충전이 됐다, 막 이런 개념으로 또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내 속마음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내가 그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나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말, 잘했다 못했다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일을 겪게 됐는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 일을 겪게 됐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SOS를 요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칭찬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또 좋은 점만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과하면 과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독이 된다라고 그러죠. 칭찬이라고 해가지고 왜 무지성 칭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범법자한테 칭찬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그 문제를 일으킨, 문제를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칭찬을 합니까? 아니죠. 공감하기 힘들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 보고 우리가 칭찬을 내뱉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그냥 칭찬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어떤 가정, 일부 어떤 가족 분위기적으로, 제가 솔직히 이런 이야기 꺼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10대 분들 혹은 갓 10대 시절을 겪고 나서 성인에 접어드신 분들한테 그런 일을 또 겪으신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나는 학폭의 피해자인데 학폭의 가해자들, 그 부모라는 사람들, 가해자들이 정작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새끼는 공부 잘하고 인성도 좋고 선생님 말들도 잘 듣고 이런 아이다, 감싸주는 걸 넘어서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칭찬을 내뱉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공감을 못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쉽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해졌는지, 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또 행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들 까칠해졌고 거칠어졌고 좋은 것 보기도 힘들고 좋은 메시지, 좋은 칭찬 한마디 듣기도 버거운 시대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운들만 가득 넘치게 되었던 건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을 거고, 문화적인 것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어떤 그런 사건을 또 겪으면서 외부와 소통이 차단이 되고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핍, 애정 결핍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세대 간의 이런 격차,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라떼는 안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해냈고, 어른들은 자꾸만 그런 꼰대 소리만 내뱉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소리 듣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닌데, 서로 이게 이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만 잘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자꾸만 그 선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전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돼버린 거, 이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가 엄청 그렇게 빨리 발달하고 함에 있어서 유행 탄다고 하잖아요. 내가 유행어 이거 좀만 몰라도,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유행어라면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이제는 그걸 또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태견남, 태견녀, 애토남, 애견녀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MBTI로 계속 한참 그 얘기 오가고 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건 또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들 쓰는 것 자체가 MBTI가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테토남이면 이래야 되고 뭐 애견녀면 이래야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껍데기 벗기고 옷 벗기면 그냥 똑같은 남자고 여자고 사람인데, 우리 그냥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수식어들이 내 이름이 됐고 내 정체성이 됐고, 나는 MBTI가 이거니까 나는 MBTI 그 성격이 나온 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MBTI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내 궁합에 잘 맞는 저 MBTI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도 그러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솔직히. 특히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셀프 텔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뭔가 그런 질문이나 그런 이야기로 이걸 내 안에 셀프 텔러와 대화를 해본다라고 안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저도 뭐 종종 이게 겪는 일이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내 속마음은 나는 이러고 싶거든, 나는 A로 나는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B로 결정하는 게 맞아. 그거에 대한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뮤지컬 중에 지킬 앤 하이드라고 있잖아요. 막 밝은 빛을 받으며 지킬이 막 노래하다가 어두운 막 악마 같은 하이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난 이래야 돼, 아니야, 이래야 돼,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그런 수많은 내 안에 셀프 텔러와 그렇게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뭐 꼭 유명한 인사 이런 거 아니어도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연인이, 우리 애인 있으신 분들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천천히 가도 돼, 늦을 수도 있는 거야, 조급해할 필요 없어, 너의 걸음에 맞게 가면 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야, 늦으면 니만 손해니까 눈 딱 부릅뜨고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인생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겨, 포기해.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누가 그런 소리나 듣자고 내가 뭐 감정 쓰레기통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샌드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각자의 정체성과 각자의 인생으로서 소중하게 마땅히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누군가의 샌드백이 된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 그건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인생 자체가. 네, 동조하시는 거군요.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도 좀 어느 순간 세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많이 좀 관대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좀 냉담하게 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또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받고 싶었고 관심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을 바라게 된 거는 어쩌면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단순히 긍정적인 기운과 힘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 여기 있다,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건 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아들이, 아빠의 딸인 내가
시험이라는 걸 봐서 처음으로 탑10 안에 들어봤다. 운동 시합에서 내가 속한 우리 팀이 이겨서 상금을 타게 됐다. 제가 김창옥 선생님 강연들 막 듣다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뭐 인생 선배 누가 됐든 내가 다른 칭찬 그런 거 뭐 이거 잘한다 뭐 너 노래 잘하나 목소리 좋다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칭찬도 칭찬이지만서도 저는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기에 대부분 저보다 많이 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부모나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제가 감히 이런 비유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를 이뤘어요. 뭐 시험을 봤든 뭐 회사에서 뭘 잘 해냈든 하여튼 뭐가 됐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해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라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 아유 엄마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딸은 얼마나 기쁠까. 해냈구나. 아빠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아들 얼마나 기분이 좋니? 오늘 치킨 한 마리 먹을까? 저한테 어린 어떤 동생이나 인생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낸 누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부모님한테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신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자녀들이 거꾸로 아유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엄마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칭찬 받기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칭찬에 인색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또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양팜 서버의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양팜 서버를 활동하시면서 어디 서먼에서 어떤 서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군가가 또 될 수 있고 제 앞에 계신 여러분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누군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서먼으로 누군가로서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양팜 안에서 각각의 섬의 일원이자 서먼이자 서먼이 되어서 똑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 다 넘어서서 이 양팜에서 보내는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좋은 기억들을 먹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팜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4회차 강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철없이 기적을 꿈꾸는 남자 미라클 J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디코 이제 나가셔도 되고 저도 바로 인게임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 교주님이요? 놈님이 교주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강연 안 듣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 들었어? 아, 듣고 있어서? 근데 뭐야, 요 앞에서 무슨 얘기들 나누고 있었어? 뭐 사람들 막 왁자지껄 엄청 막 모여서들 뭐 얘기하던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 제이님 목소리가 좋아. 이게 ASMR로 딱 듣기가 이게 좋더라고. 혹시 막 소리 그 따로 뭐 제 선풍기 소리나 뭐 외부적으로 이상하게 들린 소리는 없었어요? 네, 딱히 전혀 없었어. 아, 그래요? 네, 네. 내 삶을 잠시 스쳐갈 천사일지 몰라 어두운 세상 비추는 아름